안녕하세요. 크리스탈과 함께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책은 방정환 선생님의 77단의 비밀입니다. 방정환 선생님은 1899년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어린이날을 만들고 어린이의 복지 향상을 위해 활동한 작가로 호는 소파입니다. 소년운동 단체인 천도교 소년회와 우리나라 최초의 아동문화 단체인 색동회를 조직하고 어린이 잡지인 어린이를 창간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동화 77단의 비밀, 동생을 찾으러, 만년 샤스, 번안동화집인 사랑의 선물 등이 있습니다. 1931년 방정환 선생님은 문간에 검은 말이 끄는 검은 마차가 날 데리러 왔으니 떠나야겠소. 어린이를 두고 떠나니 잘 부탁하오 라며 마지막까지 어린이를 생각하며 33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10화 자전거로 충돌. 점심때가 가까워서 공마단 터에 짐 묶기가 대강 끝나는 것을 보고 단장 내외의 일행은 순자를 데리고 산보하듯 진고개로 걸어갔습니다. 몹시 번화하나 좁다랗기 짝이 없는 길로 가면서 일행들은 서울 구경도 오늘이 마지막인 것을 섭섭해하는 듯이 이쪽 저쪽 가게를 번갈아 보며 짓거리면서 걷기 싫은 걸음을 걷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순자만은 고개를 숙인 채로 땅만 내려다보면서 힘없이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놓을 뿐이었습니다. 오빠는 지금 어디로 가서 어떻게 있는지, 다시 만나지도 못하고 혼자 이 밤에 중국으로 끌려가면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할 때에는 그만 길가에서라도 소리쳐 울고 싶도록 마음이 서러웠습니다. 억지로 울음을 참아도 걸음마다 울음이 쏟아져 흘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일행이 명동 내거리를 지날 때 뒤에서 자전거 한 대가 따르릉 따르릉 방울을 울리면서 왔습니다. 일행은 이리저리 비켜 섰습니다. 얼른 좌우 옆으로 비켜 한가운데 길을 터주었지만 자전거 탄 어린 학생은 자전거를 처음 타는 사람처럼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더니 일행 중 한 사람과 맞부딪히고 쓰러졌습니다. 자전거에 부딪혀 쓰러진 사람은 순자였습니다. 자전거를 탄 채 쓰러졌던 학생은 냉큼 일어나서 일본말로 스미마생, 도모 스미마생 하면서 쓰러진 순자를 붙들어 일으켰습니다. 그러고는 모자를 벗어들고 자꾸 절을 하였습니다. 앞에 가던 단장이 우뚝 서서 이놈아! 왜 탈 줄도 모르는 자전거를 타서 남을 다치게 하느냐? 이 나쁜 놈아! 하고 때릴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학생은 두어 번 머리를 굽실굽실 숙이고는 제비같이 얼른 자전거에 올라앉아서 아까와는 딴판으로 총알같이 달아났습니다. 저렇게 잘 타는 놈이 왜 사람을 치었어? 일행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모양으로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한참이나 서 있었습니다. 쓰러졌다가 일어난 순자의 손에는 조그만 종이 쪽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아까 자전거를 타고 와서 일부러 순자를 치어 쓰러뜨린 학생이 순자의 손을 잡아 일으킬 때에 그 손에 쥐어주고 간 것입니다. 무엇일까? 궁금한 생각에 순자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오빠에게서? 순자는 더 참을 수가 없어 위험을 무릅쓰고 걸어가면서 넌지시 그 접고 접은 종이를 펴보았습니다. 펴보니 연필로 획획 갈겨 쓴 글씨. 순자야, 오늘 저녁 안으로 어떻게든지 틈을 타서 중학동 354번지로 찾아오너라. 거기서 온종일 기다리마. 거기는 외삼촌이 계신 집이다. 상호. 분명히 오빠의 글씨다. 오, 오빠는 무사히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혼자 외롭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빠를 위하여 도와주는 사람이 많이 있나 보다. 그러니 아까 자전거를 타고 왔던 학생도 그런 사람인 것이 분명하다 라고 생각할 때 순자는 살아난 것 같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기회만 엿보았습니다. 제11화 땡땡동 354. 점심때도 지나고 벌써 오후 4시. 짐을 꾸리기에 분주한 여간방 한 구석에서 순자는 이제껏 빠져나갈 틈을 타지 못하고 가슴만 바짝바짝 졸이고 있었습니다. 처음 듣는 동네 이름이라 잊어버릴까봐 겁도 나고 또 그곳을 찾아갈 때 조선 사람에게 물어보려면 말을 모르니까 적은 것을 보이고 물어야겠으므로 오빠가 써보낸 종이 쪽지를 펴보고 하면서 똑딱똑딱 지나가는 시계 소리에 가슴만 졸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변소에 간다고 핑계를 대자니 변소는 뒷곁에 있고 앞으로 나가려고 하니 한 걸음만 움직여도 어디를 가느냐며 앞을 막고 오빠와 외삼촌은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계실 텐데 이러고 있다가 나만 중국으로 끌려가겠구나 싶어 가슴이 바짝바짝 타면서 뜨거운 눈물이 옷자락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무엇냐? 내 손에 들고 들여다보는 것이 어디 보자? 아까부터 순자가 이상한 종이 조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눈여겨보고 있던 단장 마누라가 와락 달려들어 순자의 주먹진 손을 급히 펴고 종이 끝을 쥐었습니다. 이것을 들켰으니 큰일 났구나. 순자는 깜짝 놀라 손을 뿌리쳤으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종이의 3분의 1밖에는 손에 남아있지 않았고 3분의 2가 단장 마누라의 손으로 찢겨 갔습니다. 찢어간 종이를 읽은 단장 마누라는 알았다. 그놈이 있는 곳을 알았어. 하고 소리쳤습니다. 단장이며 여러 부하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서 쪽지를 읽었습니다. 그러나 윗부분이 찢어져서 무슨 동네라는 동네 이름은 없고 354라고 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윗부분을 찾으려고 순자에게 덤벼들었습니다. 그러나 순자는 벌써 그 윗부분을 씹어서 목구멍으로 삼켜버린 뒤였습니다. 종이는 없더라도 너는 동네 이름을 알 테니까 대라 대! 요년아! 안 될 테냐? 안 될 테야? 단장의 그 무서운 손이 발발 떨고 있는 순자의 뺨을 후려 갈겼습니다. 그러나 순자의 입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요년! 소리가 나자마자 단장의 발이 순자의 목과 어깨를 얼러쳤습니다. 내던져 부서지는 세간 그릇같이 한숨에 죽는 것처럼 순자는 그냥 캑하고 쓰러지더니 숨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입을 안 벌리지. 그래도. 말채찍 같은 것으로 후려 갈기니 그 끝이 새빨간 다리에 휘감겼다가는 풀어지고 휘감겼다가는 풀어지고 하였습니다. 창자를 찢는 듯 쉽게
하고 우는 소리가 사람들의 귀를 찢었습니다. 순자의 다리와 뺨에서는 피가 뚝뚝 흐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도 요년이 안 돼? 어디 견뎌봐라. 단장 마누라가 달려들어 옷을 벗겼습니다. 그러고는 그 부드러운 비둘기 같은 몸을 채찍으로 갈기고 하였습니다. 몹시도 아픈지라 순자는 대굴대굴 구르면서 소리쳐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 울음소리를 들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맞다 못하여 순자는 그냥 까무라쳐 버렸습니다.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었고 얼굴은 해골같이 파래지고 팔다리가 뻣뻣하였습니다. 순자가 까무러친 것을 보고야 연놈들은 깜짝 놀라서 찬물을 떠다 얼굴에 뿜는다, 사지를 주물러준다, 야단 법석이었습니다. 제12화 개교 불쌍한 순자가 간신히 눈을 뜨고 다시 숨을 쉰 것은 한참이나 지난 때였습니다. 우선 죽지 않고 살아난 것만 다행하여 연놈들은 기뻐하면서 그 피 흐르는 몸에 옷을 입혀서 자리 위에 눕혔습니다. 좀 쉬게 해놓고 기운을 차리게 한 후에 또 물어볼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급한 일이 생긴 것처럼 쿵쿵거리며 여관 문으로 뛰어들어와서 단장의 방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공마단에서 데리고 있는 키 작은 난쟁이였습니다. 저 단장님, 얼른 쫓아오세요. 지금 고놈, 달아난 놈, 고놈이 공마단 지었던 터 뒤에 2층집 여관이 있죠? 그리로 웬 조선 영감쟁이하고 들어가는 것을 보고 왔어요. 응? 정말이냐? 단장과 일동은 눈이 동그래지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정말이에요. 지금 막 들어갔어요. 자, 그럼 다 가자. 여럿이 가서 도망 못 가게 그 여관을 뺑 둘러싸라. 단장과 부하들은 상호를 잡으려고 난쟁이를 우르르 따라갔습니다. 벼란간에 빈집같이 조용해진 여관에는 단장 마누라만이 남아서 순자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놈의 자식을 이제야 잡게 되어서 시원하다. 잡혀서 오거든 내가 먼저 그때 그 원수를 갚아야지. 단장 마누라가 혼자 중얼거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떻게 들어왔는지 새까만 양복을 입은 남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나, 이게 누구야? 단장 마누라가 쳐다보니까 거기 서 있는 것은 코에 수염은 붙였을 망정 분명히 상호였습니다. 사람 살리라오! 하고 소리를 지르려 하였으나 틀렸습니다. 어느 틈에 상호는 단장 마누라의 입을 수건으로 막아 뒤로 매놓고 미리 준비한 끈으로 두 팔까지 뒤로 젖혀서 묶어 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순자를 일으켰습니다. 나야 상호다. 하는 소리에 순자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서 가자. 그놈들이 오기 전에. 상호가 순자를 데리고 여관문 밖을 나가서 골목으로 돌아서자 거기에는 아까 자전거를 타고 종이를 전하던 학생이 인력거 2대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자와 상호가 인력거에 올라타자 학생은 자전거를 타고 앞에 서서 인력거를 안내하며 북쪽으로 몰아갔습니다.